미래창조학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는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개발자에게 매달 과학기술자상을 수여하고 있는데요. 지난달에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분자를 제어하는 데 성공한 과학자가 그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네, 오늘 탐구인에서는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공학과 김동표 교수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현재 미래창조과학부 미세유체 응용화학연구단에서 연구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조금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어떤 곳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화학 반응은 플라스크에 물질을 담아서 이제 반응을 시키기도 하지만 반응 물질을 연속해서 파이프 내부로 흘리면서 혼합 반응을 시키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응 중에 이제 열이 많이 발생해서 폭발을 하거나 또는 유독한 물질이 노출이 되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단에서는 이제 약 20여 명이 화학공학 그리고 합성공학, 기계공학 이런 전공의 연구자들이 함께 모여서 안전하게 화학 물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반응 장치의 설계, 제작 그리고 이제 활용 기술로서 화학 공정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지난 10여 년 동안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수상 이유가 분자 반응 시간 영역을 10,000분의 1초로 제어할 수 있는 화학 합성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좀 어렵습니다. 네. 한마디로 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분자를 조절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좀 쉬울 것 같기도 한데 어떤 기술인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예, 화학 반응을 하려면 이제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을 섞어서 한 가지 고순도 물질만 얻을 수 있으면 이제 가장 바람직한데요. 근데 실제로 이제 반응을 시키다 보면 여러 가지 반응들이 순식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원하는 물질만을 아주 선택적으로 생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물질이 만나면 화학작용을 해서 잠시 생겼다가 사라지는 이 반응 중간체라고 하는 것들을 거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반응 중간체는 약 1000분의 1초 또는 뭐 100분의 1초 정도밖에 살지 못하고 찰나의 수명을 마감하고 다른 물질로 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반응 중간체를 조절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팀은 이제 물질 혼합과 반응 중간체의 이 생성 그리고 일련의 화학 반응을 10,000분의 1초 내에 속전속결로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반응 장치와 이 공정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의 분자 반응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그 최단 시간이 밀리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000분의 1초라고 들었는데요. 이게 그냥 듣기만 해서는 도대체 이게 알 수가 없는 짧은 시간인 것 같은데요. 네. 밀리초 1000분의 1보다 더 작은 마이크로초 내에 통제를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예, 이제 기존의 반응 장치로는 이제 그 조절하는 게 어렵고요, 불가능하고요. 그 반응 그 수명이 짧은 이제 반응 중간체를 적절하게 다루려면 이 일종의 KTX 열차가 터널을 매우 빠른 속도로 통과하는 것과 같이 화학 물질이 작은 파이프 내부를 아주 빠른 속도로 흐르게 하는 반응 장치를 새롭게 설계를 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파이프 내부 부피와 그리고 이제 흘려주는 물질의 유량을 이게 나눠주면 그 반응 시간을 이제 저희들이 계산을 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데 저희 연구팀에서는 이제 1ml, 1mm의 길이에 1억 분의 25리터의 부피를 갖는 아주 작은 터널을 꼬불꼬불하게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응 장치를 영하 70도에다가 흘려주게 되면 그 반응 중간체가 이제 야생마와 같이 형성이 되는데 이 물질들이 다른 물질과 만나게 해서 이제 기존의 반응으로는 할 수 없는 이제 이런 반응 공정을 저희들이 이루게 되었습니다. 반응 중간체를 야생마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뭐 어디로 튈지 몰라서 너무 빨라서 그런 건가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 화학 반응 중간에 형성되는 이 반응 중간체는 이제 수명이 굉장히 짧고요. 그리고 이제 활성이 매우 높아서 안정한 에너지 상태를 가진 화학 구조로 이제 분해돼 버리거나 아니면 또 다른 물질을 공격하기도 해서 얘가 어디로 튈 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일반인들을 위해서 이제 야생마와 같다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팀에서는 이제 사납게 띄노는 이런 야생마 무리를 우선 차분하게 해서 그걸 이제 붙잡아 가지고 길들이기 위해서 반응 장치 전체를 마이너스 70도까지 냉각을 해서 원하는 화합물만 이렇게 생산하도록 했습니다. 예. 야생마를 길들이는 기술, 분자를 빠르게 제어하는 기술. 이것을 어떤 곳에다가 접목시킬 수 있을까요? 개발된 이제 반응기를 이용을 하면 이제 원하지 않는 반응을 이제 억제하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그리고 굉장히 산업적으로 의미가 있고 학문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이제 화합물들만 저희들이 선택적으로 얻기가 좀 쉽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분리하고 정제하는데 굉장히 돈과 시간이 많이 드는데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제 저비용으로 화합물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화합물들을 대량으로 합성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연구로 인해서 마이크로초 화학이라는 새로운 기초 학문의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더 연구를 발전시켜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우리 이제 연구팀이 개발한 반응 장치를 이용을 해서 기존의 반응 조절 시간 한계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밀리초에서 마이크로초까지 저희들이 연장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달에 이제 세계에서 세 번째로 우리 포항공과대학의 4세대 방사광 가속기가 건설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장치를 활용을 하게 되면 그 반응 장치의 중간체의 그 변형 과정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자 비디오를 찍어서 이제 실시간으로 불안정한 화합물 구조를 직접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새로운 반응 장치 설계 및 제조 기술을 활용해서 통제 가능한 반응 시간 단위를 현재는 이제 저희가 10,000분의 1초 했는데 10만분의 1초, 100만분의 1초까지 낮출 수 있다면은 아마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화학의 장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로써 이제 그 제약이나 의약품을 만들거나 또는 천연물을 만들거나 이런 분야에 저희들이 이제 응용할 수 있겠고요. 또 이런 분야의 이제 연구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이제 화학공학 지식도 필요하고 그리고 순수 합성 지식이 이제 반드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가 바이오 산업도 떠오르는 또 엄청난 큰 산업 아니겠습니까? 이 분야에도 많이 접목이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는 순수 화학 또 화학 공학을 두루 경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자로서 또 학자로서 우리 과학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제 최근에 뭐 얼마 전에도 지난달에도 굉장히 뉴스에서 여러 가지로 많이 다뤘지만 예. 저희들이 일본의 노벨 수상자가 많아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본의 그 배경을 들여다보면 그 수십 년 동안 한 분야를 이렇게 꾸준히 팔 수 있는 이런 다양성, 이런 연구적인 환경이 아주 탄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국내 과학계에서 보면 이제 사람과 돈이 소수의 과학이랑 산업 분야에 좀 집중되고 좀 비인기 분야의 연구자들은 좀 소외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올해는 이제 최근에는 박사급 연구자들이 대량으로 배출되고 있으니까 이들을 충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연구 다양성을 높이고 그리고 그들이 꾸준하게 연구를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 응용이 큰 그런 대박 주제도 좋지만 모두 다 대박을 따라가면 이 다른 이 비인기 연구는 누가 하겠습니까? 예. 이 연구 분야가 한 군데에 쏠리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최근에 이제 학문의 경쟁력이 점점 넓어지고 통합적인 성격이 강해지고 있는 추세에 맞춰서 미국의 MIT 같은 데서는 이제 미디어 랩이라고 해서 이런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이런 유사한 시도들이 좀 다양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아울러서 우리 연구팀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화학뿐만 아니라 화학공학 그리고 기계공학 이런 분야의 통합적인 지식이 갖춘 연구자가 저희들이 좀 꼭 필요합니다. 네, 교육 현장에 직접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연구자로서 궁극적인 목표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목표 가지고 계시나요? 우선 뭐 저는 학교에서 내려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 연구 DNA라고 그럴까요? 저희 연구 DNA를 우리 학생들이 잘 받아들여서 저보다도 훨씬 더 훌륭하고 유능한 연구자를 이렇게 길러낼 수 있는데 제가 좀 큰 보탬이 되는 그런 교육자가 되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이게 논문만 내는 연구 말고 저희 연구 성과가 이 산업화 기술이 되도록 이 기업체와 꾸준하고 그리고 면밀히 협조를 해서 우리 공동체, 우리 사회의 부와 가치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앞으로도 좋은 연구 또 후학 양성에 힘써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공학과 김동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